자, 4월 둘째 주 이제 서울 경마가 시작이 됩니다. 토요일 경마고요. 자,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일요일 날 2경주하고 이제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신마들의 수급이 상당히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하위군의 경주들에서 경주마가 조금은 모자라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4월달, 5월달 넘어가기 시작하면 2세마들이 출전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점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리라고는 보지만 이게 좀 하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마필들의 수급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하위군 경주는 그렇게 게이트를 꽉 채우는 그런 경주들은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자, 이 국산마 6등급 경주인데 전체 8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제 뭐 장래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도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큰 어떤 그 발전 기대치 있는 마필이 솔직히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경주, 오늘하고 내일 서울 경마에 좀 주의하실 점은, 제가 어제 부경 경마 설명드릴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요일 날 이제 부경에서 루나 스테이스 경주가 열리다 보니까, 서울에서 8두 정도가 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수가 8명이 내려갔다는 얘기죠. 뭐 박태종 기수라든가 문세영 기수, 뭐 하만식 기수, 제가 좋아하는 기수들이 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에서 좀 출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기수들도 오늘하고 내일하고는 좀 많은 경주수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또 열심히 타야죠. 그러니까 이 기수들에 의한 변수도 조금은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남아있는 기술들 중에서 좀 이름 있는 기수들, 뭐, 이혁 기수나 최범현 기수, 뭐, 이런 기수들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최고 인기 많은 3번마 블러드문입니다. 이 마필이 데뷔하고 데뷔 전, 그 다음 경주,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인 거는 없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좀 앞선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경기 뛰는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죠. 이혁 기수, 어쨌든 이 선행마를, 그러니까 초반 스타트 능력은 상당히 잘 끌어내는 기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필이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도 역시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블러드문이 선행을 가는데 따라갈 수 있는 말이 5번마 헤라 블레이드입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뒷심이 너무 없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주를 할 수 있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주를 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경합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마필이 1200을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좀 어렵습니다. 결국 이 경주는 3번마 블러드문과 5번마 헤라 블레이드가 선행 경합을 하는 가운데 데뷔전을 갖는 신마들이죠. 4번마 킹스아이, 6번마 골드나너. 여기에 좀 외곽의 서러움을 좀 벗어날 수 있는 8번마 퍼플스톰 정도가 선입권 전개를 하면서 호시탐탐 좀 기회를 노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이쪽 대열이 상당히 좀 괜찮아 보입니다. 어차피 지금 능력이 다 검증이 된 마필들은 아니에요. 자, 4번마 킹스아이. 이 마필은 이제 최범현 기수가 타고 있습니다. 페더럴리스트의 자마고요. 근데 이 주행검사 모습을 보시면요. 스타트는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그렇게 좋은 마필로 보이지는 않는데, 가만히 잡고도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그러니까 아예 초반부터 이제 주행심사 때부터 선행을 나가서 순발력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들이 데뷔전에서 손쉬운 선행을 간다면 들어올 가망이 높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선행 경험이 벌어질 경우에는 인기만 끌고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차라리 이 주행심사에서 뒤에서 좀 따라오는 전개를 했던 말들 그리고 마지막 끝걸음을 보였던 마필들이 오히려 더 데뷔전의 입상 확률은 높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마필은 500kg대 거구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마필의 체형도 좀 괜찮고요. 뒷심도 좀 갖고 있고, 이 출전 두수가 8마리뿐이 안 되고,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주행심사와 달리 이번 경주 킹스아이가 뭐 선행승부를 할 수도 있고요. 따라가는 전개라도 괜찮아 보입니다. 조교 모습도 좀 양호하기 때문에 데뷔전이긴 하지만 편성은 좀 잘 만났다고 보여지고요. 6번 맛 골드 나너도 역시 뭐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킹스아이보다는 저는 이 골드 나너가 조금은 사이즈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뒷심도 상당히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동수 기수가 주행심사에서 이제 1착으로 들어왔는데 좀 부드러운 말머리를 한다면 이 마필도 솔직히 무시를 못하고요. 제가 최대 복병으로 보는 말은 8번 마 퍼플 스톰입니다. 자, 이 마필이 계속 최외곽 게이트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역시 외곽 게이트입니다. 최외곽이죠. 근데 8번이에요. 8마필뿐이 없는 조촐한 편성이기 때문에 막 뭉치거나 뭐 이런 앞선의 마필에 의해서 뚫고 나오지 못하는 상황, 뭐 이런 상황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타트 능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스타트 능력은 좋지는 않은데 뒤에서 따라 올라오는 힘은 분명히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빠른 선행마가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주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그렇게 뭐 빠르게 흘러갈 그런 경주는 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의권에서 차분히 따라올 수 있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에게 분명히 기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 3번마 블러드문, 4번마 킹스아이, 6번마 골드나너, 그리고 8번마 퍼플스톤까지. 자, 이 중에 이번 경주 인기마인 5번마 헤라블레이드는 저는 좀 약하게 보고 있고요. 뭐 3번마가 최고 인기마가 되겠지만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고, 데뷔전을 치르는 이 킹스아이와 6번마 골드나너 이 두 마필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데뷔전을 치르는 두 마필이 손잡고 들어오기도 또 만만치는 않죠. 자, 그래서 보고 있는 말이 8번마 퍼플스톰입니다. 자, 8마필 분이 출전을 안 하고 있는 경주죠. 이런 경주에서는 조합수를 늘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이 4마필 중에서 한 마필 정도는 좀 제외를 할 생각이고요. 어느 한 마필을 축으로 세우고 한 2방 정도 생각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1200m 별점 A형의 경주고요. 역시 9마필이 출전하는 약간은 좀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치열한 선행 싸움입니다. 이게 선행 경합이 일어날 것이냐 안 일어날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입상권의 마필들이 좀 갈릴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1번 게이트에 있는 다운도존, 이 마필이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자, 기수가 장추열 기수, 믿을 수 있는 기수죠. 장추열 기수가 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의 이점으로 선행을 갈 수 있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필이 그렇게 뒷심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 직선주로 해서 좀 퍼질 가망이 높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독주를 했다면, 그러니까 도주를 해버리면 뒤에 마필이 올라올 시간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라면 1번마 다운더존을 좀 강하게 보고 가야 되는 거고요. 초반에 만약에 1번마 다운더존이라든가 2번마 올가림, 그리고 7번마 터치나인 등이 경합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1번마 다운더존이 버티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 전개에 있어서 좀 가장 좋게 보는 마필은 2번마 올가림입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뛰었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내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최근 경주에서 물론 선두권에서 도전을 하기는 했어요. 앞선 전개를 하기는 했지만 뭔가 좀 아쉬움을 계속 남겼죠. 그러니까 끈기 부족, 결정력이 좀 부족한 마필이긴 한데 이 마필이 그 작년 12월달 경주를 보시면 상당히 좋은 순발력으로 앞에 붙였고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좀 버텼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싸웠던 마필들이 비교적 그 순발력이 좋은 강편성들이었어요. 근데 좀 편성이 좀 약해진 겁니다. 호기를 만났는데 기목성 기수다. 거기에 게이트도 2번 게이트다. 그러면 저는 기목성 기수의 특성상 무조건 치고볼이라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다운도전이 더 빨리 나갈 거는 같아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봐서는. 하지만 2번마 올가림도 이에 못지않은 순발력을 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지금까지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던 7번마 터치나인도 결코 뒤에서 녹놓고 보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앞선 1번 다운도전과 2번 올가림 그리고 7번 터치나인 이 세 마필이 선행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랬을 때 가장 약하게 보는 게 1번마 다운도전입니다. 경합 상황에서 무너질 가망이 가장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은 뭐 3번마 티즈 파이팅이나 8번마 패밀리 캡틴, 뭐 9번마 차돌런 등이 있습니다. 물론 뭐 5번마 블랙킹도 직접 멀로 기수가 타고 마지막에 좀 끈끈한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제 이마필은 20전을 뛰어서 2착 한 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을 솔직히 추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리 편성이 약하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이 8번마 패밀리 캡틴이 솔직히 직전에 뛴 모습만 보여줄 수 있다면 전 입상권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기수가 김덕현 기수다. 이렇게 자주 나오니까 잘 출전하는 기수는 아니기 때문에 큰 믿음은 가지 않고요. 차돌로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분명히 현군 벗어날 겁니다, 이 마필. 현군은 벗어날 건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 이게 좀 문제인 거죠. 근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 차돌론을 조금 보는 이유는, 분명히 경주의 흐름은 빠릅니다. 경주의 흐름은 빠르기 때문에 이 차돌론한테는 좀 불리한 전개죠. 그런데 문제는 앞선의 마필들이 막 뭉쳐서 경합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걸음들이 무뎌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외곽에서 3, 4코너를 휘어감고 나오면서 직선주로 해서 자기만의 경주를 펼칠 수 있다라는 거죠. 앞선이 막히거나 뭐 진로가 막혀 못 가고 이런 건 별로 있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말이 저는 좀 9번마 차돌론으로 보고 있는데, 솔직히 뭐 자력 승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선이 좀 무너져야지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인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 저는 2번마 올가림, 7번마 터치나인, 8번마 패밀리 캡틴, 9번마 차돌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하는 경주고요. 인기마인 1번마 다운도전은 전 전개에 있어서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 뒤로 돌리는 경주입니다. 근데 다만 이 1번이 도주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운도전이 전개에 이점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저는 이 중에서도 편성이 좀 강했던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던 2번마 올가림과 7번마 터치나인의 동반 입상을 좀 기대하는 경주고요. 만약에 앞선이 좀 무뎌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한 번의 기회는 찾아올 9번마 차돌런, 이 마필에게도 한 번의 기회는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에 지금 부진마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는데 경주거리도 어렵다는 1400m에 걸렸습니다. 솔직히 여기에 나오는 마필들 뭐 볼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보여준 모습도 없고요. 이제 다 부진의 늪에 빠질 그런 마필들이고, 솔직히 이번 경주에서 뭐 우승을 해서 승군을 한다라고 해도 국산마 5군에 가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은 솔직히 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진마 경주에서도 역시 인기마는 존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진마의 경주와 부진마 편성에서의 인기마는 말 그대로 인기마지 능력마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거고요. 이번 경주는 솔직히 이 순발력 좋은 마필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순발력은 좋은데 뒷심이 없어서 마지막에 못 버틴다. 뭐 이런 마필이라도 있다면 이런 경주에서는 치고 나가면 무조건 들어옵니다. 근데 순발력 있어 보이는 마필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느리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어느 마필이 솔직히 선행을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를 푸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5번마 애플민트, 7번마 컨트리로드, 8번마 클라우터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5번마 애플민트와 8번마 클라우터가 좀 앞선에 나갈 것으로 보이고 7번마 컨트리로드가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한 발을 노리는 이런 전개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마필이 조금 인기마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글쎄요, 좀 보기가 좀 쉽지는 않죠. 자, 근데 인기만 선에서만 끝나면 경마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이 5번마 애플민트, 이 마필은 계속해서 인기권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망성은 좀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인기는 누리는 마필인데 항상 실망만 줬던 마필이에요. 근데 오랜만에 지금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선행도 나갈 수 있는 찬스를 만났습니다. 자, 직전 경주에 이제 정정희 기수가 타고 가능성을 보이니까 이제 안토니오 기수로 교체를 하고 나옵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는 아마 애플민트가 직전 경주보다 조금은 더 나아진 조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직전에 쌓았던 마필이 송암레이서 포사포사입니다. 근데 이 포사포사와 착차가 거의 없었어요. 포사포사를 만약에 이번 경주 편성에 갖다 대면 거의 뭐 최고 인기마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민트 이번 경주에서는 좀 배제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마필이고요. 자, 이 클라우터는 이번 경주 아마 앞선에서 뛰기 위해 상당히 노력은 할 텐데 늘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력이 부족한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만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역시 이 마필도 애플민트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성이 좀 약해졌다. 그것 때문에 이 8번마 클라우터가 앞선을 장악한다면 뭐 쉽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7번마 컨트리로드는 출발이 문제입니다. 이 마필은. 그러니까 스타트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근데 뒷심은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편성에서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 않다면 이 컨트리로드가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릴 수 있는 마필이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인기마 혼전 경주입니다. 인기마 혼전 경주인데 여기서 제가 복병으로 한 마리 좀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4번마 천둥오름. 아마 지금까지 뛴 모습으로 보면 지금까지 5번을 나와서 다 바닥권이죠. 뛴 모습을 보면 이 마필을 추천하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스타트 능력도 없고요. 뒷심은 조금 보입니다. 근데 바닥에서 혼자 놀았던 뒷심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번 경주가 1400m 경주입니다. 오히려 이 4번마 천둥오름은 늘어난 거리가 조금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거기다가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이 10마필 중에서는 조교가 가장 양호한 것처럼 보입니다. 뭐 조교가 항상 전부는 아닙니다. 조교에서 아무리 모습이 좋아도요, 실전에 못 뛰는 말은 못 뜁니다. 네. 그런데 이번 경주는 어차피 만만한 편성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하정훈 기수가 뭐 아낄 이유가 없죠. 그냥 마음 놓고 때리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 늘어난 경주거리에서 조금은 더 좋은 경주력을 보일 수가 있고, 앞에서 뛰는 마필들이 이게 1200 경주라면 그냥 앞선 장악하고 가는 마필들이 그냥 꽂히는 그런 경주긴 한데 1400이라는 그런 거리적인 특성이 좀 있습니다. 자, 3번마 스위트 주스바. 이 마필은 분명히 저는 컨디션만 회복을 하면 현구는 분명히 벗어날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좀 운이 없었죠. 좀 강자들과 만나면서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좀 뒷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지금 1년 만에 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마필의 사이즈로는 지금 이 정도 편성에서는 스위트 주스바가 상당히 좀 나은 능력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인데 50주 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나오는 마필을 추천하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꼭 이번 경주가 아니더라도 다음에도 또 나올 마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4번마 천둥오름, 5번마 애플민트, 7번마 컨트리로드, 8번마 클라우터, 이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 경주 거리, 이 1400m 경주라는 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경주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기복마 경주입니다. 기복마들이 대거 출전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인기마 접전으로 흘러갈 가망은 상당히 높은데 저는 뭐 고배당은 아니지만 약간의 배당은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마필들의 능력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이제 3번마 포트스원, 7번마 써니블레이드, 9번마 청담 위키드, 12번마 큐피드 원더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네 마필이 다 이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주 습성이 좀 비슷한 마필들이 지금 다 인기마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과연 근성을 갖고 뛸 수 있느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중에서도 7번마 써니블레이드가 좀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솔직히 조교 모습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기마 중에서는 좀 가장 위험한 인기마가 지금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솔직히 마필의 사이즈로 봐서는 9번마 청담 위키드, 이 마필이 장래 발전 기대치는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좀 장기 휴양의 여파가 아직은 좀 남아있는데 이제 정상 주기로 돌아왔고요. 직전 경주 국산마 5군에서 어느 정도 좀 편성이 센 편성에서 싸웠습니다. 좀 아쉬움을 남겼죠. 그때도 좀 인기를 끌었었는데 생각만큼 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정상 주기로 돌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12번마 큐피드 원더가 최근에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직전 경주 월영이에 이어서 2착으로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는 인기마였지만 무너졌죠. 근데 직전 경주가 상당히 경주 흐름이 빨랐던 경주인데 이번에 지금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제 외곽 게이트라는 불리함은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안고 있는데 외곽에서 좀 휘감고 나온다면 당일 주로가 과연 어떨 것이냐가 좀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요즘은 솔직히 외곽이라고 해서 크게 불리한 그런 주로가 형성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외곽이 불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12번 큐피드 원더가 김옥성 기수의 특성상 초반에 강하게 치고 나와서 휘감아 버리면 솔직히 근성이 좀 떨어지는 앞선 전개 마필들은 어려운 전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최대 변수는 1번마 천사박이죠. 이 마필은 지금 강등이 된 마필입니다. 이제 미국산 마필이죠. 어느 정도 뒷심은 좀 갖고 있는데 초반 스타트에서 어느 정도 따라붙을 수 있느냐가 문제긴 한데 기본 사이즈로 봤을 때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부지리는 분명히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 앞선의 마필들, 인기마들이 대부분 다 집주 습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앞선에서 이제 물고 물리는 혼전이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한 번의 기회는 분명히 나올 수 있고요. 이번 경주 잘 보셔야 될 거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경주거리가 1400이다라는 거, 그리고 안말 경주라는 겁니다. 자, 이번 경주가 만약에 한 1200m 정도 된다, 좀 단거리 경주다, 그러면 솔직히 저는 포트스원의 써니블레이드 단방 경주입니다. 근데 1400이라는 것 때문에 이 두 마필의 조합을
크게 믿지는 못하는 그런 편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자, 3번마 포토스원, 7번마 써니블레이드, 9번마 청담 위키드, 12번마 큐피드 원더. 저는 이렇게 인기마 접전 구도로 보는 경주인데, 이 중에서 이 9번마 청담 위키드, 좀 컨디션이 살아나기를 좀 기대해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자, 전체 12마필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이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이 어느 정도 좀 엇비슷하기 때문에 전개에 의해서 상당히 좀 그 승부가 갈릴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근데 일단 이번 경주에선 이 2번마 원평 코드, 이 마필이 아마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히 이 원평 코드를 좀 인정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2번을 나와서 이제 우승 한 번, 준우승을 한 번 했던 마필이고요. 이게 2월달 경주에서 이제 출발 제외가 됐죠. 그러니까 출발 때 진위 겁으로 인해서 출발 제외가 돼서 재검을 받았습니다. 재검을 받고 직전 경주 상당히 강자와의 경기였습니다. 백두걸, 한강매직 이런 마필들과 싸웠는데 초반에 스타트를 끊고, 그러니까 초반에 그 스타트 자체는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중속으로 밀고 올라왔죠. 그러면서 차분한 전개 속에서 장추열 기수가 상당히 좋은 기승수를 보였던 그런 전개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 경주 좀 아쉬운 점은 이제 그 레이팅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 중량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중량이 지금 플러스 3kg가 올라갔는데 저는 직전 경주보다 분명히 편성은 약해졌다라고 봅니다. 편성은 약해졌기 때문에 이 원평 코드가 좀 입상을 할 수 있는 찬스를 맞았고요. 상위군까지는 분명히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다만 부담 중량이 3kg가 올라가면서 이제 한계 중량인 57에 들어갔거든요. 과연 이 부담 중량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 원평 가속은 다른 마필과의 싸움이 아니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게이트 2점을 안고 있는 1번마 라운드 위켄드가 2억 기수가 기승을 하고 기습 선행, 즉 도주를 할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1번마 라운드 위켄드가 이제 도주를 하는 가운데 그 뒤로 원평 코드라든가 큐피드 웨이, 데스크탑, 그리고 10번마 카우보이 킹까지 이렇게 좀 붙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경주인데 최대 변수는 6번마 장수나봉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까지 이제 17번을 나와서 우승 한 번, 준우승 한 번 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 마필은 계속 이 선두권에 붙여 뛰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계속 선두권을 괴롭혔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레이팅이 낮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직전에 비해서 마이너스 4가 내려왔습니다. 직전 경주 이제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서도 초반에 빠르게 붙이고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이제 3착을 거뒀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부담 중량까지 4kg가 감량이 됐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행마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찬스를 만난 거죠. 1번마 라운드 위켄드가 초반에 상당히 빠른 순발력으로 도주를 하는 가운데 그 뒤에 탁 붙어갈 수 있는 마필이 장수나범이고요. 발전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10번마 카우보이 킹. 데뷔전에서 이제 우승을 하면서 상당히 발전 기대치를 가졌었는데 이 승군전에서 무너졌죠. 인기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초반 스타트가 좀 밀리면서 마지막 끝걸음을 좀 살려보기는 했지만 시간과 거리가 좀 아쉬웠었습니다. 근데 이마필이 이제 직전 경주에서 드디어 이제 슬슬 이 국산마 5군에 적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마필은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컨디션만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현구는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번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초반에 힘 한 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텐데, 임경기수 이제 복귀한 이후로, 상당히 좋은 말몰이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마지막에 한 발은, 좀 힘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번 경주,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말이 5번마 큐피드웨이인데, 저는 이마피를 좀 강하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승군전에 들어와서 편성도 좀 강해졌고요. 전체적으로 이 큐피드웨이도 앞선에서 뛰어야 되는데 전개가 꼬일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6번마 장수나봄이 앞선에서 좀 뛸 수 있다라고 보는 편성이기 때문에 1번마 라운드 위켄드가 치고 나가는 가운데 6번마 장수나봄이 바로 옆에 어깨를 붙여갈 거고요. 되든 안 되든 8번마 데스크탑도 나올 겁니다. 여기에 2번마 원편 코드가 이제 선입권 꽃자리에 들어갈 가망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5번마 큐피드웨이가 자리를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세에 있는 마필인 거는 맞는데 편성과 전개상 그렇게 좋은 그림이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라운드 위켄드, 2번마 원편 코드, 6번마 장수나봄, 10번마 카우보이 킹.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하는 경주고요. 2번마 원편 코드는 컨디션에만 이상이 없다면 솔직히 이번 편성에서는 군계 1학기라고 보여지고요.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은 좀 부담 중량을 낮게 받은 6번마 장수나봄 김효정 기수에게 기대를 한번 걸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 국산마 4등급 12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자, 일단 국산마 4등급까지 올라온 마필들이라면 기본적인 순발력 그리고 어느 정도의 능력은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는데요. 저는 이번 경주를 상당히 좀 간단하게 봤던 경주입니다. 4번마 두손 판타스틱. 이 마필이 지금 승군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인데,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4번마 두손 판타스틱이 선행에 선입권에서 따라붙을 수 있는 3번마 포에버 드림. 이렇게 두 마필만 딱 보려고 했던 경주예요. 지금도 이 두 마필에 대한 믿음은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다른 마필들은 크게 보고 싶지 않은데 5번마 거센 돌풍.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에요. 국산마 4군으로 승군을 하고 나서 상당히 좀 승군전에서 고생을 했고요. 이 경주에서 스타트 능력은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국산마 4군으로 올라오면서 상대가 편성이 좀 강해졌죠. 그래서 이 앞선에서의 그 경합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뒤에서 놀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아쉬웠던 건 직전 경주입니다. 1200m에 출전을 했는데 이 마필은 이 1200m가 적정거리라고 보여지는 마필입니다. 네, 직전 경주에 초반에 이렇게 빠른 걸음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빠른 걸음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선입권에 붙여 나오면서 3코너부터 이제 시동을 걸려고 할 때 이 마필이 그때 당시 같이 뛰었던 2번마 2번마 그때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2번마 원더케이였죠. 원더케이가 이제 그때 이용호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제 이용호 기수가 제어를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사행을 하면서 결국 이 7번 그 당시에 7번이었죠. 거센 돌풍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김동수 기수가 앞으로 꼬꾸라졌어요. 저는 상당히 좀 크게 다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경주에서 그 거센 돌풍이 3코너 지점에서 이 올라오는 탄력으로 봐서는요, 충분히 입상이 가능했었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이제 승분전을 가는 4번마 두손 판타스틱이 이제 선행을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손 판타스틱도 좀 기복이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순발력이 좋을 때는 아주 좋고요. 스타트가 안 될 땐 또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을 갖고는 있는 건데
만약에 이 문정균 기수가 거센 돌풍을 가지고 초반에 강한 승부를 해버린다면 두손 판타스티도 만만치는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간단히 보려고 했던 경주에 이 5번마 거센 돌풍이 복병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개가 가장 유리한 건 3번마 포에버 드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에버 드림이 마지막에 올라오는 그림,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지만 저는 딱 3마리만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3번마 포에버 드림, 4번마 두손 판타스틱, 5번마 거센 돌풍, 이 3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전체 10마필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기대마필이 한 마리 출전을 하고 있죠. 2번마 퀵클리런, 데뷔 이후에 2연승을 거두고 있고 승군을 통해서 지금 4등급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승군 전에 상대는 좀 강해졌죠. 그리고 1700m, 1300m를 뛰고 바로 지금 1700에 나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마필이 이 경주 거리를 늘리게 되면 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거기다가 게이트에 이점이 있죠. 1700m 안게이트, 그리고 도주,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퀵클리런은 이번 경주에서 좀 경주 거리를 좀 늘렸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충분히 그 단점을 커버할 만한 순발력은 저는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퀵클리런, 이 마필에 대한 그 기대치는 좀 갖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상대마로 지금 6번마 위너 템플러라든가 7번마 원더풀 K, 그리고 9번마 사련이 퍼스트 등이 이제 상대 마필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 정도 선에서 믿고 싶습니다. 다만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이 6번마 위너 템플러, 이 마필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으로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마체가 좀 얇아요. 이 마필이 마체도 좀 얇고 스타트가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1700m라는 경주 거리에는 좀 불리한 전개를 할 수밖에 없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경주 거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불리하다. 차라리 이게 1400m 경주라든가 또는 1800m 경주라면 오히려 더 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00m 거기다가 앞선이 상당히 빠른 마필들이 있다. 그러면 경주의 흐름은 상당히 빨라질 텐데, 물론 뭐 마지막에 앞선의 마필들이 좀 땅을 팔 가망성이 좀 높은 경주긴 하지만 그래도 위너 템플러가 그 벌어진 거리를 쉽게 따라 붙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김정준 기수가 조금 영리하게 빨리 이제 그 3, 4코너에서 붙인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시간과 거리가 아쉬울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위너 템플러하고 퀵클리런, 이 두 마필 조합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최저 배당이 될 가망이 상당히 높은데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조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위험한 조합의 대안으로 갖고 있는 마필은 9번마 사련이 퍼스트입니다. 자, 이 마필은 지금 6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그리고 1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약간의 좀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죠.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앞선에서 뛰는 마필입니다. 근데 순발력이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능력은 조금 떨어지는데 중속으로 밀고 나와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한 배가 성공을 한다면 입상에 성공을 하는 거고요. 힘한 배에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입상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자, 직전 경주가 혼합 4등급, 그러니까 4등급의 승군전이었어요. 승군전을 혼합군 경주에 출전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좀 인기를 끌었죠. 역시 스타트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밀고 나오면서 앞선 전개를 했는데 아무래도 초반에 좀 무리를 했죠.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 끝걸음이, 근데 그렇다고 끝걸음이 완전히 죽었던 거는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던 거는 아닌데, 어쨌든 좀 다른 마필에 비해서 좀 밀렸었죠. 그 경주는 이제 이영호 기수가 거의 마지막에는 좀 포기한 느낌이 드는 그런 경주였습니다. 자, 이번에 박으른 기수로 교체가 됐어요. 교체가 되고, 이 앞선의 빠른 마필 퀵클리런을 보내주고 나서,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이 9번마 사련이 버스트가 퀵클리런의, 하나의,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문제는, 퀵클리런이 지금 순군전의 거리를 늘렸다라고 했을 때, 사련이 퍼스트가, 이제 중간 지점에서 퀵클리런을 넘어가는 그림이 나왔을 때, 그때 과연 그러면 퀵클리런이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사련이 퍼스트도 같이 힘들어진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넘어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사련이 퍼스트는 버팁니다. 근데 만약에 뭐 저쪽 반대편 주로나 3, 4코너에서 치열하게 경합을 해버리면 두 마필이 다 힘한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앞선에서 붙여질 수 있는 말 7번마 원더풀 K. 자, 이 마필은 크게 뭐라고 그럴까요? 좀 각광을 받으면서 올라온 마필은 아닙니다. 지금 4군까지 직전 경주 우승을 하면서 이제 그 4군에 들어왔는데 12번을 뛰면서 2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 좀 평범하죠. 평범한데 이 마필의 장점은 선위권에서 끈끈하게 뛴다라는 겁니다. 선위권에서 끈끈하게 자기 걸음은 내고 있다. 그래서 꾸준한 모습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필들이 좀 임팩트가 약하기 때문에 좀 밋밋하죠. 밋밋한데 전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원더풀 K가 자력으로 지금 이 편성에서 입상을 하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끈끈하게 무리하지 않고 자기 걸음만 낼 수 있다면 만약에 앞선이 경합이 벌어졌을 때 올라올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최대 변수는 5번마 히든 돌풍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장기 휴양을 했죠. 그래서 21주 만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달 마지막 경주를 뛰었는데 7번을 나와서 1번의 우승, 3번의 준우승을 했던 근성은 좀 부족하지만 자기 걸음은 냈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선위권에서 차분히 전개를 한 이후에 마지막 한 발을 치는 마필입니다. 자, 이런 마필들은 항상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강하게 보기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약하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복병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마필, 즉 앞선에서 막 치고받는 난타전이 벌어진다. 그리고 맨 뒤에서 올라올 6번마 위너 템플러의 타이밍이 늦다라고 했을 때 곱게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한 발을 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현장 상황입니다. 현장의 상태가 이 마필이 휴양을 하고 나온 마필이고요. 직전 주행심사 모습이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할 거로는 보이고요. 어쨌든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면 이변을 낼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2번마 퀵클리런, 5번마 히든 돌풍, 7번마 원더풀 K, 9번마 사련이 퍼스트까지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고요. 인기 마필인 6번마 위너 템플러를 뒤로 돌리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고요. 전체 11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인기마 접전 구도가 될 가망이 좀 높은데 나름 편성 자체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마지막까지도 좀 엎치락 뒤치락하는 좀 경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 5번마 발베니의 선행에 7번마 하이하이, 그리고 9번마 최고 레이스, 10번마 와이들리 로맨틱이 따라가는 전개, 그리고 11번마 로게장의 마지막에 추입 타이밍. 이 선에서 저는 끝난다고 봅니다.
자, 그 이외에 뭐 마이튠이라든가 디스 챌린지 이런 마필도 호시탄탐 기회를 좀 노리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인 능력과 전개에 있어서는 이 다섯 마필이 저는 조금 앞선다라고 봅니다. 자, 이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가고 있는 말이 7번마 하이하이죠. 이 마필이 지금 최근 4연승을 거두고 있고요. 전개가 상당히 좋습니다. 전개에 이점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앞뒤가 다 되는 마필이고. 다만 이번 경주 지금 승군전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외산마와는 처음으로 같이 경주를 해본다라는 거. 이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근데 기본적인 지금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전개로 봤을 때, 이 500kg가 넘는 당당한 체격의 마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7번마 하이하이는 어느 정도 조금은 더 발전할 수 있는 지금 그런 마필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고 있는 거고요. 발베니는 약간의 기복을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근성이 조금은 모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거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내려서 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순발력만큼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이번 파노라마 뷰 뭐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게이트의 이점으로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만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한 전개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최선의 승부를 할 겁니다. 지금 이 마필이 레이팅이 65로 꽉 찼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승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발베니가 빠지기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레이팅 65이기 때문에 안토니오 기수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나는 착순권에 아예 안 들어갈래 라고 하기에는 편성이 너무 약하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베니의 선행에 7번마 하이하이에 올라오는 그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간단히 단방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제가 쉽게 이렇게 결론을 못 내리는 이유는 이 10번마 와이들리 로맨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마필이 상당히 좀 발전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발전이 더딥니다. 전체적인 체형이라든가 또 마필의 질주 습성 뭐 이런 거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괜찮은데 마필이 조금 얇다는 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몸싸움에 조금 약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 점이 조금은 아쉬운데 저는 분명히 더 뛸 걸음은 있다라고 보는 그런 마필이고요. 11번마 로기의 제왕은 이제 5세가 된 수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발전을 크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마필은 아닌데, 이 마필은 상당히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경주라면 언제든지 노려야 됩니다. 근데 순발력이 막강한 마필이 경주를 주도해서 경주의 흐름이 빠르게 되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판단했을 때 경주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고 마지막에 뭉치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 11번마 로게 제왕이 반드시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개상 앞선이 상당히 좀 빠르게 경주를 주도할 것 같다 그러면 올라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서 전개를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일단 입상 가능마로요. 5번마 발베니, 7번마 하이하이, 10번마 와이들리 로맨틱, 11번마 로게자왕,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솔직히 이 네 마필이 인기마입니다. 인기마이기 때문에 큰 배당을 노리는 그런 경주는 아니지만 와이들리 로맨틱이나 로게제왕이 선전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배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9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2등급 12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항상 이 2등급의 1200, 1400 단거리 경주는 항상 이변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2등급의 1200m 단거리 경주다 보니까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상당히 대거 출전한 경주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하면 뒤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 전개상 유리하다. 이런 마필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요, 선행 경합을 하는 마필들 선에서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 좀 인기마가 될 수 있는 4번마 큐피드 미션. 이 마필이 뒤에서 올라오는 그림은 상당히 좋은데, 직전에 이제 58을 달고 무너졌고, 또다시 58입니다. 그래서 이 큐피드 미션을 저는 인기마이긴 하지만 좀 강하게 볼 수가 없는 경주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요, 그냥 선행말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에 붙일 수 있는 말. 그래서 1번마 클린업 해피, 5번마 레이디 켈리, 8번마 클린업 샤인, 11번마 매니챔프. 이렇게 네 마필, 앞선에 붙일 수 있는 네 마필 선에서 승부가 난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이 이외에도 뭐 2번마 스피드움이라든가 3번마 레전드 스톰, 외곽에 있는 12번마 마이호크, 이런 마필들도 이제 앞선을 갈 수는 있는데, 저는 순발력인 면에서는 솔직히 좀 뒤진다고 보고요. 지금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마 매니챔프가 순발력으로는 절대 뒤지지 않는 마필인데, 좀 외곽에 있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제 외곽만 아니면 좀 강하게 볼 수는 있는데, 이번 경주는 어쨌든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외곽에서 거리적인 손해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니챔프를 이 네 마필 안에 놓는 이유는, 이번 경주는 상당히 빠르게 전개가 될 거기 때문에요. 뒤에서 어설프게 올라오는 말들은 다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선에 붙여서 뛸 수 있는 마필, 2등급에 1200, 1등급이든 2등급이든 1200 눈깜짝 사이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추입을 하고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추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 선입권에 어느 정도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 앞에서 뛰는 클린업 해피라든가 레이디 켈리라든가 이 클린업 샤인이 솔직히 경합을 해도 쉽게 무너지는 마필들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오려면 정말 능력만 아니면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전개가 꼬여서 이 클린업 해피나 클린업 샤인이나 레이디 켈리, 매니챔프가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계속 순위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초반에 힘한 배에 실패한다면 당연히 선입권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개를 생각하신다면요. 근데 저는 그런 전개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앞전에서 뛰는 마필들이 선입권의 마필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올 시간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 역시 이 순서대로입니다. 1번마 클린업 해피, 5번마 레이디 켈리, 8번마 클린업 샤인, 11번마 매니챔프. 근데 이 중에서도 저는 1번마 클린업 해피가 게이트에 이점도 갖고 있고 순발력도 상당히 좋은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보는 경주입니다.